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결혼한 지 30년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발 조건만 보면서 결혼하지 마세요. 좋게 끝나지 않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할 게 아니라 여자분들한테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한테. 왜냐하면 애초에 높은 조건을 들이민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상대방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 조건을 봐야 되는 건 맞아.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 아무 조건이나 어떤 그런 준비 없이 하면 골로 가는 게 결혼이에요. 왜냐, 결혼은 현실이고 큰 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해야 덜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 우리 부모님 세대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안 되는데 조건을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게 누굴까?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그만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여자입니다. 대부분 아니 전부죠. 또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나쁜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자가 봤을 때 좀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나이도 찾고 능력도 없고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결혼 시장에 와가지고 다짜고짜 남자한테 집 있냐 차 있냐 직업 얼마냐 뭐 얼마냐 명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짜고짜 따지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따졌습니까? 반대편이 따졌습니까? 반대편이 따졌죠. 여자분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그렇게 높은 조건을 드리는 이상 오히려 조건을 따져야겠어요. 조건을 좀 엄격하게 따져야겠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이 조건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따졌는데 이젠 남자도 따져야 돼. 왜냐? 우리도 마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설거지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능력 없는 애들이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따졌는데 우리도 따져야겠습니다. 아예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 결혼식장에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아예 예선 탈락 아예 그냥 있잖아요. 자기 미달시켜 보이도록 따져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능력은 안 되는데 콧대만 높은 사람들이 아예 이 결혼 시장에 원서 접수도 못하도록 막아야겠습니다. 취집을 아예 못하도록 원천 봉쇄시켜야 돼. 이참에.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결혼할 때 정말 좀 세세하게 따져야 됩니다. 여자의 외모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경제 능력, 그리고 돈 모으는 습관, 직업, 모아놓은 돈, 부모님의 자산 상태, 부모님 직업, 형제 관계 따져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최근에 벌어진 마통론과 설거지론 이거 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마통론 왜 생겼겠어요? 우리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안 따졌으니까 생긴 거잖아. 그냥 사랑하면 되겠지. 그냥 내가 데리고 와 책임지면 되겠지. 남자들이 그냥 무대뽀식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마통 쓰는 분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소비 습관과 어떤 그런 행동에서 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통을 써서 결혼하신 분들은 평소에 결혼하기 전에 사치를 엄청 많이 부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통을 쓰는 사람 치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도 없고 마통을 쓰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직업적 능력이 특출하거나 집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집 못 살거나 아니 부모님이 제대로 직장을 안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분명히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만나다 보면 그 하자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찾아서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야 됩니다. 이제 남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그냥 내가 사랑하면 되지. 내가 좀 이해해주면 되지. 받아들이면 되지.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딴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마통론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배려와 그 무구문 마인드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남자들도 이제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 썩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를 만날 때 이것저것 많이 따져야 됩니다. 외모는 괜찮은데 이 사람
명품백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아. 근데 직업은 별로 안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사치스럽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모을 리가 없어요. 돈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만나는 족족 나한테 사달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 좀 있잖아. 그럼 걸러야 돼. 이제 남자를 또 코치코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 미달되는 분들, 그리고 좀 사치스러운 분들이 결혼 시장에 발돋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념 없는 사람이 결혼 시장에 못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결혼 시장에 나와가지고 높은 콧대를 자랑하면서 어떻게든 취집하려고 안달나 있잖아. 이제 그거 안 통한다는 거 보여줘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아파트 있는데 내가 그냥 장난으로 전 여자친구한테 원룸에서 시작할 수 있어 이랬는데 여친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런 데는 절대 시집 안 보낼걸 이러더라고요. 집안에 빚도 많고 직업도 동네 병원 카운터에서 일했었습니다.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모르겠는데 얘 아니다 싶어서 손절했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예, 잘 손절했습니다. 잘 손절했어요. 예. 어떡합니까? 이 딸가지 부모님. 예, 딜러 실패했네요. 딜러 판매 실패했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야. 앞으로 남자분 이런 거 많이 떠보겠다. 여자한테. 너는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원룸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결혼할 수 있겠니? 살 수 있겠니?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그럼 뭐 서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아껴 쓰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 나가면 되는 거지. 사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미쳤어? 내가 그런 결혼을 왜 해? 남들 다 아파트 시작하는데 내가 원룸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보통은? 그런 남자 있으면 바로 차버려야지. 야, 그런 사람 왜 만나? 쪽팔리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이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친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런 데는 절대 시집 안 보낼걸. 아니, 시집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아니, 이거 정말 하나 이제 이 여자분들이 심리를 못하는데, 자, 님들이 선택권이 없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님들은 결혼해서 선택권이 없어. 연애에선 선택권이 있겠지만, 결혼 시장에선 선택권이 없다니까? 님들이 보내고 안 보내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집 안 보낼 거이 아니라 예선 탈락이야, 탈락.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콩밭이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진짜. 진짜 콩만 심어야겠네, 진짜. 진짜 콩만 먹어야겠네. 나 참. 우리 엄마가 그런 시집 안 보낸다고요? 아니, 어머님. 어머님 좀 양심을 가지고 사시죠. 딸간지 어머니. 님 딸 누가 데려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팩트 얘기해서. 님 같은 딸 누가 데려가고, 님 같은 부모님 밑에 자란 딸을 무슨 수로 믿습니까? 무슨 수로 믿나요? 안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런 시집 안 보낸다고. 참, 모전 여전이네, 모전 여전. 야, 진짜. 좋은 거 물려받는 좋은 거. 속물 근성 잘 물려받으셨네요. 어머니도 속물, 그 딸도 속물. 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무섭습니다, 무서워. 집안에 빚도 많고, 솔직히 빚도 많으면 결혼 시장에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결혼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처가 있죠, 처가. 처가의 어떤 그런 재무 상태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얘기할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봐야 돼요. 너희 아버지 뭐
빚 같은 거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빚 있으면 제가 봐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빚 있으면 우리한테 못 해준다는 거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 능력을 가지고 벗겨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와달라고. 뭐 사업자금 대달라고. 보증금 사달라. 대출 안 되냐고 이렇게 꼬드긴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시집 보낸다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보내고 말고 이걸 결정하는 거야? 자기들이. 애초에 자기 미달인데 무슨 보내고 말고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왜 하는 거야 진짜. 나 어이가 없어 이런 거 보면. 직업도 동네병원 카운터에 원무실이네요. 아, 동네 병원. 개인 병원 얘기하는 거네요. 저 개인 병원이 보수가 얼마 안 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워크넷이나 사람인 검색하시면 병원 원무과 개인 병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볼까?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좀 사악한 만큼 작습니다, 이게. 서울대도 이 원무과 자리가 있어요. 원무과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원무과 뽑는 이제 공고를 보면, 연봉이 안 나 있는 경우 많아요. 뭐, 회사 내규, 협의의 결정.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월급이 작아서 안 올리는 거예요. 월급이 많은데 안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우리가 이제 공고문 볼 때, 회사 내규, 협의의 결정 나와 있는 거는 월급이 작은 겁니다. 제대로 올리면 사람들이 지원 안 하니까 일부러 이제 가려놓는 거죠. 보통 월급 작은 직장들이 다 저런 식으로 해요. 아니, 월급이 높으면 대놓고 올리죠. 그럼 그 월급 보고 사람들 많이 지원할 거 아니야. 원무과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참 걱정 많네요. 걱정 많네. 아파트 요구하는 여자나 여자 집안은 100% 가난한 집.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은 아파트에서 안 사름. 직장이 가까운 거 제외하고 가난한 집이 아파트 로망이 있는 것이. 참,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 가난하기 때문에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더 바라냐?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 집에 여자분이 더 많이 바라죠? 안 그래요? 이게 언밸런스한 거 아니야?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낮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맞는 걸 찾는데 여자들은 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정신병 아니야 이건 진짜? 이거는 좀 있잖아요. 망상 아닐까 망상? 예, 상승원 들어봤죠? 그거 이제 전문용어로 하이퍼가미라고 하죠. 하이퍼가미. 가난할수록 이 하이퍼가미가 레벨이 더 심해지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멘탈 상태가 심히 안 좋아 이건. 아니 나이를 먹었어도 내 능력이 안 되면 낮추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는 만큼을 채워주고 더 남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왜 님을 만납니까? 그런 사람이. 오 이런 분들 앞으로 결혼 못 하겠네 이제. 이런 분들은 점점 결혼 못 하겠네.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이제 외모만 본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외모 원툴로 결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차피 외모라는 게 결혼하면 콩깍지 다 벗겨질 거 아닙니까? 평생 얼굴만 보고 살 수 없는 건데 얼굴 본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죠. 돈을 벌어야 그 나오는 돈으로 뭐 나중에 돈 모아서 집 사고 살림 꾸리고 하는 건데 자기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직업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직업은 취직 전문 직업이죠. 취직.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즉시 눌러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지만. 딱 그거예요. 나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전업주부 하겠다. 그 본인 생각이고요. 희망상투 제발 좀 그만 바라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저거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나이만 차고 멘탈적으로 안 좋아져요. 아, 진짜 왜 그러지, 진짜. 앞으로 멘탈 안 좋아진 분들 많아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중에 멘탈 안 좋아진 분.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상만 가르쳤는데 현실에서 계속 깨질 거 아니야. 계속 본인 같은 사람과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할 거야. 계속 뭐 만나긴 하겠지. 연애 같은 건 하겠지만 결혼까지 가서 다 망가지겠죠. 깨지겠죠. 그럼 한 살한살 나이 먹어가고, 나이 먹어가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기재 능력이 안 좋고. 현실이 점점 안 좋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게 될 텐데 그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음에 콩받쳐 있는 분들이 힘들 겁니다, 아마. 제 부탁인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이상 바라는 것 자체가 멘탈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객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